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해외로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2017년 들어 유독 자주 보이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곳인데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낭과 관련한 사진만 무려 53만여 건입니다. 게시물의 숫자가 그 인기를 말해주죠.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왜 다낭으로 떠나는 걸까요? 베트남의 중부 도시인 다낭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해변인 미케비치를 품은 휴양지입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 다낭이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텔레비전의 영향입니다. 신서유기, 배틀트립, 뭉쳐야 뜬다 이런 각종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다낭이 소개되면서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이 이목을 끌었던 거죠. 여행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양한 다낭 여행 상품을 출시해서 2017년 각광받는 여행지가 된 겁니다.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홈쇼핑 시간에는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다낭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낭으로 가는 비엣젯 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저비용 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이 증가하며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데요. 대형 항공사에서는 무료인 음료와 식사 제공, 짐 운반 서비스 등을 돈을 받고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해 항공권을 저가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싸냐 궁금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인천 홍콩 왕복 항공권의 경우 대형 항공사는 2017년 11월 현재 가격이 46만 1,600원이지만 저비용 항공사는 45%나 저렴한 25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항공권의 가격이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으로 내려가면서 다낭을 포함해 외국을 다녀오는 여행객 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해외 출국자 수가 2,70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한 인구가 5,100만여 명이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해외를 다녀오는 셈인데요. 이는 2016년 출국자인 2,238만여 명보다 462만여 명이나 더 많아진 숫자입니다. 해외여행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여행 풍경도 생겼습니다. 일본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당일치기 여행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 중에 하나인 에어부산을 타고 부산에서 후쿠오카를 당일치기로 다녀온 여행객은 2014년에 1,800여 명에서 2016년 8,600여 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본은 해외치고는 비교적 거리도 가깝고 음식 등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뿐 아니라 중국, 태국, 대만 등도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인데요. 이처럼 아시아권 국가를 자주 찾는 이유는 금요일에 떠나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처럼 짧게 자주 가는 여행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남한 사람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요즘은 해외여행을 안 다녀온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겁니다. 예전엔 한국에서도 해외여행은 정치인, 외교관이나 고위급 공직자, 무역 일꾼이나 돈 많은 사람 등 일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건 1989년부터였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일부 사람들만 누리는 사치증으로 인식이 되다가 1990년대 후반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고 또 인터넷의 보급으로 여행 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해외여행이 늘어나게 된 거죠. 아마 해외여행 열기는 앞으로도 좀처럼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증가, 그리고 여행을 주제로 하는 예능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인기가 여전하기 때문이죠. 2018년엔 베트남의 다낭을 대신할 어떤 여행지가 새롭게 등장할 것인지 이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군고구마고요. 그리고 이건 진통제입니다. 이건 곽휴지고요. 제가 보여드린 물건들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예전엔 이런 걸 다 사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편의점 덕분인데요. 판매 물품 개수가 3,000여 개에 달하는 만물상점, 편의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의 사전적 의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입니다. 주로 일용 잡화와 식료품 등을 취급하는데요. 남한의 편의점이 도입된 건 서울올림픽 개최 이듬해인 1989년입니다. 도입 4년 만인 1993년에 점포 1,000개를 넘었고 2015년에 3만 개를 돌파했으며 2017년엔 편의점 4만 개 점포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개씩 생겨난다는 남한 편의점의 인구 대비 점포 수는 최초 발상지인 미국은 물론 편의점 강국인 일본을 앞서는데요. 때문에 이미 편의점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매출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016년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3조 3,727억 원 증가한 20조 7,025억 원을 기록한 겁니다. 편의점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이렇게 성장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남한 편의점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편의점에서는 식사 해결이 가능합니다. 도시락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락 종류도 다양한데요. 찌개류는 물론 쌈 채소를 곁들인 쌈밥과 장어덮밥, 순대국밥까지도 도시락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도시락을 모두 먹어보는 이른바 편의점 도시락 여행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는 인터넷 상점 등에서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는 택배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월 평균 이용 건수가 113만 건에 달할 정도로 편의점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과금 납부인데요.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은행 대신 편의점에서 낼 수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탁 서비스를 시작한 곳도 있고 자동차를 빌리거나 비행기 표 구매도 가능해지는 등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을 앞세워 내 집 앞 만능 상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를 대체하며 발전해온 편의점은 지금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편의점, 책 읽는 편의점 같이 이젠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문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편의점은 사람들이 물건 사러 잠깐씩 들르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